지난주에 현대차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오셔가지고 현대차 사주하고 또 넣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10여 년간의 이 데이터가 네. 다 무너지는 거죠. 대형주 보러 왔어요 라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제 의견을 굳이 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없이 다른 거 중심으로 갖고 있다. 지수 올랐어? 이런 느낌 드실걸요? 요즘 혹시나 바이오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제 다 둥그스름하게 봐서 코스닥이죠. 일단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냥 가는 것만 챙기려고 한다. 하다못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 대비 너무 신용이 많아서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꺾이는 시그널로 봐야 되냐? 그건 아직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면 올라도 불안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오르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더 갈 것 같아, 이런 심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국내 투자자분들은 오르면 이게 불안한데? 막 이런 느낌에서 자꾸 다음 종목이 뭔지를 빨리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맞아버린 거거든요, 이번에. 결국에 가는 것만 가버리는 이런, 빨리 내린 사람들이 지금 다 손해를 보고 포모 현상에 이제 멘붕이 온 건데, 그게 저는 계속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도 업종들이 꺾이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그때 돼서 저는 바이오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도 돼요? 오늘은 좀 쉬나 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네요. 네, 일단 따지세요?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주일 전에 지수 밴드 올렸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올려나 싶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진짜. 키움증권의 네. 상단이 5,200포인트. 네, 5,200이죠. 이거 지난주에만 할 때 그 넉넉하구나 하더라도 이거 넉넉하게 잡았다, 이제 좀 욕 좀 덜 먹겠다 싶었는데 네. 이거 진짜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견을 얻고자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뭐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1월 달만 들어서 코스피가 12% 올랐거든요. 와, 세다 진짜.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사실 조정을 받아도 오르는 거 보면 네네. 강하긴 한데,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다라는 K도 점들도-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 쉬어가도 이제 갈 때는 간다라는 전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정말 달리는 말에서 내리는 사람이 패자라고 네, 뭐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장 이거 정상적인 장세에 맞습니까? 시장의 외관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꼭 예. 대표님 오늘 벨벳 입으셨네요. 네. 네, 오늘도 수익률이 좋으신가 봅니다. 예? 승님 좋을 때 입는 옷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아이, 뭐 오늘 딱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없이 다른 거 중심으로 갖고 있다. 지수 올랐어? 이런 느낌 드실걸요? 예. 그렇죠. 특히 요즘 혹시나 바이오 이런 거 계속 갖고 안 있다가 그래도 바이오에 대한 의견이 오늘 많이 올라오네요.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제 다 둥그스름하게 봐서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이 일단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솔직히 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약간 좀 자금 크거나 아니면 매매할 때 그래도 대형주를 포진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매매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짠 것과 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매매는 중소형주지 그러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의 온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또 단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다 또 보면 이제 현대차 신용되는 거 아시죠? 뭐 당연히 뭐 지난 12월 말인가는 또 하이닉스가 신용이 안 됐다가 또 풀리다가 뭐 증권사별로 다르긴 한데 되죠? SK는. 지금 되죠. 네. 한때는 뭐 그런 적이 있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되니까 이제 레버리지 빡 키워가지고 빠지면 그냥 우르르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동차 쪽 신용잔고 보면 이미 12월 달부터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형주들이 한번 딱 턴해서 쭉 가잖아요. 신용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그 큰 사이즈인데도 막 9% 10%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배경도 있고 거기 그런 거다. 지금 시종잔고가 거의 이제 28조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산으로 이제 뭐 30조 거의 이제 않을까요? 네. 조만간 각도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유 뭐 됐고 그냥 오늘 수익만 내면 되지 뭐 이런 쪽에 매매도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예. 그냥 가는 것만 챙기려고 한다.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 속에서는 뭐 역발상 전략보다는 그냥 부하내동 전략이 더 맞는 건가요? 그러면 부하내동 따라가는 거 그냥.
여기가 내 동입니다. 예. 그래서 내 동네에서 노는 게 맞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근데 그럴수록 제가 보기에는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또 시장이 또 가만 안 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쪽은 뭐 이게 완전히 벌어져 있고 네. 이쪽은 또 반대로 쳐져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자정작용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저 예.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좀 쉬었다 가겠다라고 매일매일 코멘트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내일도 코멘트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뭐 고장난 시기에는 뭐 하루에 2번이 맞는다고 네. 지금은 살짝 뭐 물량은 계속 소화하는 구간일 것 같아요. 뭐. 대표님, 그래서 오늘 체감상 내 계좌는 사실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은 오른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미국 증시 동향은 요즘에 또 AI 하드웨어 또 많이 부각을 받네요. 예, 그런 쪽에서 아까 보니까 H200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전 거죠. 예, 네네. 엔비디아 H200 같은 경우도 이게 임대했던 가격이 쫙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호재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아니면 또 그동안 좀 걱정했던 업체들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호재죠. 그러니까 요즘 반응이 조금 숨통이 튀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영래포 장고 돌아섰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풀리고 있고 다시 예, 나아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가장 뭘 사야 돼? 그러니까 AI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은 벌어지는데 금융주는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JP모건 실적도 좀 예상치 미달했고 게다가 카드 이자율 10% 이상 받지 마. 네. 네, 우리 트럼프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또 바꾸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거기다가 오늘 미국은 12시에 자정 때 그거 발표하죠. 관세. 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건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는데 네. 일단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오늘이고. 그렇죠. 뭐 근데 그거야 뭐 법원 마음이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봤었을 때 뭐 파장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분석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근데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주들이. 소비주들이 저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네. 예, 그 규정상 보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는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쪽에서 이제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고 보겠습니다. 예, 또 변동성 커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디는 긍정적일 수 있다, 어디는 혼란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세요. 일본도 한 이틀 동안 한 4%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네, 그런 쪽이고 나머지 다들 강세를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는 만약에 지금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안 갔었으면 오늘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반도체도 그렇고 약간 좀 흔들흔들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은 1월 들어서 거의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쪽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럴 것 같아 좀 쉴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환율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은 딱 반대쪽에 서서 들어와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 만약에 기관마저 이제 내일 만약에 손 놓는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정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기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니까 연초에 일해야죠 또.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오랜만에 가상화폐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 있었습니까? 가상화폐 쪽?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호재가 이제서야 좀 시장에 인식되고 있지 않나. MSTR 편출 안 되는 거. 스트레티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 그리고 그것도 CPI도 CPI도 네. 그렇고 이틀 전에 그 파월 의장 수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이제 뭐 독립성 훼손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가상화폐한테는 뭐 그래 탈중앙하다 다시 이런 쪽으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대법원 관세가 위법이라고 했을 경우에 세금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에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또 찍어낼 거고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 안전자산 쪽, 뭐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그것도 하더라고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돈 줘봐야 2027년이래요. 그때부터 한다고 하다. 근데 맞는 시나리오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와, 왜 갑자기 요즘 코인 하세요? 코인 보유자에서 나올 수 있는 분석기. 와. 그래서 어디 어서 주워 들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네요. 이제 각종 자산을 다
자산의 여왕이 되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멋지셨습니다 오늘.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예, 원하는 계속 약세고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유가도 오랜만에 올라오더라고요. 61달러 때까지 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건 또 트럼프 대통령 불편하겠죠. 유가 낮추려고 베네수엘라도 접수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또 그런데 이란이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반영되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뭐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미국과 좀 독자적으로 랠리를 하는 배경은 뭘까요? 뭐 일단 분위기를 좀 타면서 좀 과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거래 시간도 늘린다라는 소식들도 늘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악재일 것도 같은데 네. 시장에는 노동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악재일 거죠. 네. 사실 뭐 증권 시장에서는 뭐 거래가 활발하게 더 이루어지면 사실 그 NXT도 처음 거래가 됐을 때 뭐 얼마나 있겠어라고 했는데 8시 땡 되면 전화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야간까지 연장하면 저희 셋 다 이거 못 나와요 여기. 3교대 예, 못 나와요 이제. 3교대 근무해야 됐어. 연합인포 진행 못 합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또 들어옵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없겠죠. 비비들한테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없겠죠. 예. 아 그렇구나.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 혼자. 우리 대표님이 여기 네. MC 자리로 오시고. 네. 네. 그리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느끼는 점은 이제 전세에도 DSR 규제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노골적으로 증시로 좀 자금을 몰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부분들 보면 이제 한화그룹 네, 대한 이슈도 그렇죠. 뭐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하나그룹 관련돼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 개편이 나오면서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두산, 뭐 LS, 뭐 전부 지주사들이 강세를 또 보이는 상법 개정안까지 연달아 가는 거 보면 요새 업종들의 순환매가 그래도 저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과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끌고 갔던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대안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 대안이 이제 대형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살아나는 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시장이 그래도 좀 이런 순환매를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견고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뭐 순환매라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손실 보는 장세를 순환매 장세라고 했는데 올랐다 떨어지고 네, 지금은 이제 좀 반대 색깔로 보는 거죠. 쉬어가면서 다른 게 올라와주고 하면서 서로 상승을 이끌어가는 게 파통이 바뀌는 거지. 네. 과거에는 피대침 쐈다가 떨어지고 다른 것도 튀고 이런 식이었다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언제쯤 좀 웃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연장선상에서 바이오주는 언제쯤 좀 상승세를 보일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로 좀 세론이 나오는 건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자료를 보고 네. 좀 쎄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 이진호 소장님 월요일 날 할 때 네.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일단 10년 동안 계속 세론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세론은 뭔가 많이 오른 다음에 나오는 물량이 세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오른 게 있었네. 파이어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아, 요만큼이라도 그나마 이렇게 막 해서 기대감 막 갖고 거기다 또 거기다 바이오 쪽도 이제 시종 쭉 늘어나면서 거기까지 딱 들어왔다가 딱 멈춰서 자 이제 정부 활성화 정책 내놔봐 네. 이런 것들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니까 다른 눈치 보다가 매수 안 들어오니까 이제 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밀려내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돈을 돈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걸 더 가서 거기 가속화를 붙여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딱 봐서도 아유 타깃이 대형주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지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매매도 자금들 막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호가나 움직임도 더 빠르고 그냥 마이너스 나서 사면 사야 돼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바이오 갖고 있는데 줄줄 빠지니까 에이 정리하고 일로 가자. 대형주로 가자, 코스피로 가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되면 또 쳐졌으니까 또 한번 들어온 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근데 바이오주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JP모건 헬스케어에선 뭐 혹시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안 나오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뭐 불을 지펴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서 뭐 이게 다 했을 거고 그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뭐 한 달 내에 뭐 어떤 회사가 소형 뭐 기술 이전 계약 그렇죠. 뭐 그런 거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빅파마들이 요즘 잘하는 게 M&A랑 네. 아니면 또 그 지분 투자 이게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뭐 하나가 탁 터준다. 오늘도 뭐 종목은 또 바이오는 다 빠지는데 뭐 하나가 이게 툭 터나면서 또 약간 루머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버텨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혹시나 기회가 돼서 그런 게 좀 큰 게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주를 좀 돌릴 수 있는 심리와 함께 그러면 코스닥도 돌아가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는 아직 그냥 될 거야 보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것도 안 되는 분위기죠. 네. 지금 일단은 대형주 쪽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도 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중 관리는 조금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예 뭐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은 이쪽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랑 이렇게 같이 반도체 친구들 어깨동무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쪽에서를 노리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주도했던 뭐 현대차나 이런 게 조금 좀 주춤한다. 그러면 또 점점적으로 바이오 많이 빠졌네. 그래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과정들을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바이오는 아직은 조금 이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코스피 쪽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코스피 바이오는 한번 뭐 승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느끼기에 이제 주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외국인이 끌고 가다가 네. 기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관들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선택과 이제 제외가 돼 버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 쪽이 물론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네. 없었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투매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 사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봤을 때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뭐 코스피 쪽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랠리를 그래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저는 미지수인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시각이 이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우리가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면 올라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오르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네. 더 갈 것 같아 이런 심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국내 투자자분들은 오르면 이게 불안한데 막 이런 느낌에서 자꾸 다음 종목이 뭔지를 빨리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맞아 버린 거거든요 이번에. 결국에 가는 것만 가버리는 이런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린 사람들이 지금 다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이제 이 포모 현상에 이제 멘붕이 온 건데 그게 저는 계속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주도 업종들이 꺾이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그때 돼서 저는 바이오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CPI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 하회. 하회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페드워치 같은 걸 보면 기준금리는 6월이나 돼야 인하가 될 네.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바이오주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근데 금값 은값 오르고 비트코인도 또 튀고 시작하는 거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바이오가 안 가는 것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파월이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나가는 마당에 뭐 네. 내가 왜 해주겠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 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에서는 굳이 그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바이오보다 다른 선택지가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대하고 있으면은 하다가 네. 약간 포기 상태가 돼야 거기서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싹 이런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오겠죠. 그래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쏠림이 좀 심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지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뭐 의례적인 뭐 뉴스 플로우들이긴 한데 B2 과열 특히나 반도체에도 신용이 좀 너무 과열됐다. 약간 좀 고점 신호, 과열 신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과열이 됐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그 시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용 많이 올랐어. 네. 이제는 빠질 때 됐으니까 다음은 뭐야 이렇게 봤다라면 지금은 계속 가는 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드는 게 신용장고 뭐 지금 반도체도 많이 늘고 현대차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주에 현대차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오셔가지고 현대차 사줘 하고 또 넣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그러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10여 년간의 이 데이터가 네. 다 무너지는 거죠.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대형주 보러 왔어요라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제 의견을 굳이 내지 않습니다. 전문가랍시고 괜히 얘기 냈다가 네. 지난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안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신용장고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과열 현상이 분명 어느 순간은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무너지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맞출 수 있냐라고 한다라면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용장고가 하다못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 대비 너무 신용이 많아서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꺾이는 시그널로 봐야 되냐? 그건 아직은 아니고 네. 반면 이제 신용장고가 많으면 꺾일 때 이제 크게 빠지기 시작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보면 앞으로 순환매가 어떻게 돌지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방금 뉴스 들으면서 아유 증권주 사야겠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떤 뉴스요?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 뭐 비투나 뭐 신용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요. 돈은 은행에서만 27조 빠졌다면서요.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증권사는 그 고리의 이자, 네. 신용 이자가 요즘 얼마예요? 8% 하죠. 거기다가 이제 6월부터 12시간 거래가 그렇죠. 가능해지니까 예. 네, 거래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직원이 힘들면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너무 과실을 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녹음해서 제가 사장님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으면 아시죠? 이러면서.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주가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은행 쪽은 정부 입김이 좀 세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증권주는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네. 그런 쪽에서 상승업종 보게 되면 오늘 지주사 일단 한화가 어떤 시도를 했고 한화가 좀 터트리다 보니까 지수사에서 또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마침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막판에 지수사가 쭉 또 부각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백화점 호텔 이쪽은 왜 물론 4분기 실적이 괜찮대요. 나오겠죠. 예, 잘 나오는데 거기다가 아까 보니까 또 그 아시죠 고터 관련주 동고 이런 거 동양고속 저 바닥에서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이쪽에? 모르겠어요. 너무 상한가 같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갤러리아는 아마 저 지주사 저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한화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많이 빠졌네. 그래서 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쪽인 것 같고 신세계 실적이 뭐 여기서 또 그 얘기 나오네요. 구조적 성장이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신세계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그때 상승률은 현대백화점이 더 셌을걸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강했었고 반도체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주도를 좀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상사 이쪽이 또 자원개발 관련된 쪽에서 아이고 포스코인터 약간 손절했더니 그냥 올라오네 또. 아이고 예. 뭔가 테마가 부각이 된 게 있었어요. 자원개발 쪽에. 특별히 없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의 히토류 이제 수입금 수출 금지 쪽이 한 1년 쪽인데 이거 안쪽에 뭐 해결해 보겠다 해서 공급망 막 채우는 과정 쪽에서 이 얘기 저에게 이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사 쪽에서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쪽인데 이게 좀 포스코인터가 되게 특이해요. 밑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는 또 한번 탄력받으면 봤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 강했고 원자력도 오늘은 기대감 높은 쪽들이고 어제부터 그래도 계속 또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타이어 쪽이 요즘 또 강합니다. 이쪽도 일단 지금 부타디엔 가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성 고무가 쭉 빠지다가 이제 돌아서는 타이밍이 되면 이제 스프레드가 막 벌어질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쪽에서 타이어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또 3분기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기대감들도 살짝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하락 쪽은 그래도 반도체 쉴 때 강했던 조선방산 이게 또 오늘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과격하게 빠진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모르는 것도 없는데 또 약하고 또 그렇게 간 것도 없는 바이오는 더 약하고 네. 2차 전지 바이오 약하니까 코스닥은 얘기할 게 없겠죠. 이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 저기 업종 중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힘을 냈던 게 자동차 주잖아요. 또 전략 후강의 형태를 현대차, 기아 모두 보여줬는데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 이것도 역시나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CES 이러한 모멘텀들 이제 좀 소진이 다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아직은 뭐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오늘 기아까지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아도 같이 따라가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에 대한 지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기아도 저는 사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22년인가 애플카. 네, 그렇죠. 그렇죠. 애플카. 불카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고 기아 자동차였다가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종합 모빌리티 회사로 발전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현대 쪽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부각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제 로봇 파운더리 쪽을 이제 현대차가 해낼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실물로 딱 보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를 보면서 실제로 제조하면은 또 현대 아니겠습니까? 그 제조 강국으로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미나이나 구글과 협업 예스까지 나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너네들이 이제 제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줄게라는 거에 대한 파운더리 쪽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오늘 한화 이슈를 보면서 현대도 이제 현대차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배구조를.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이 결국에는 이제 그 키가 될 텐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이 제가 보니까 1조에 처음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치 평가가 지금 40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선 회장이 2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프트뱅크의 이제 이 뭐랄까 갖고 있을 10% 잔여 지분에 대한 풋 옵션이 올해 6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풋 옵션이 행사되고 나면 본격적인 IPO 얘기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배구조에서 하나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은 현대. 이런 것도 함께 부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단일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어쨌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모비스가 이제 지주사격으로 움직이면서 또 현대제철에 또 모비스 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정의선이 사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주가 이번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IPO까지 사실 CES에서 던졌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좀 지배구조까지 해결하기 위한 시동을 현대차 그룹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한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 네.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그럼요. 않나요? 네, 그렇게 지금 되면 이것도 지배구조에 또 무시할 수 대단한 없는 거죠. 부분이잖아요. 개편에.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면서 돈이 이제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뻥튀기라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네. 현대 쪽이라고 너무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난 SK 사람이다 이러시면서 그런 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맥쿼리가 현대차 그룹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그 리포트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 같은 의견이셔서 들고 오신 거겠죠? 라고 요즘 물어보면 핫하니까. 싫어하시죠? 네, 핫할 때부터 요즘에 맥콜 여기가 되게 세게 의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 쪽에서 예전에는 그냥 뭐 인프라 쪽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얘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어제 그 얘기 들어서 어제 뭐 골드만삭스였나 그 한국 쪽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아직 로봇밸류 쪽으로 그렇게 강하게 안 주고 최선호주 기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아 삽니다. 근데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팔아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비중이 커졌으니까 가꾼 비중이 커졌으니까 그 덜어내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매도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우선주는 삽니다. 뭔가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게 되면은 맥커리 얘기는 이제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들 2028년도부터 아틀라스 이게 이름이 뉴 아틀라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 도입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 나오죠. 10억 달러 인수했는데 지금 400억 달러다. 야, 이 40배? 40배. 와. 주식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예, 이렇게. 예. 그런데 그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어차피 지금 옵티머스랑은 테슬라 거와는 비교를 못 하겠고 네. 피규어 AI와 비교를 하는데 최신 가치 평가했을 때 390억 달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400억 달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요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더 된다라는 거예요. 더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회사는 일단 얘가 로봇가 그 외관은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놓고 그걸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조가 아직 그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분위기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량 생산과 함께 이제 작업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온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더 많이 쳐주더라고요. 휴머노이드 하면은 옵티머스와 이제 아틀라스로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거 갖고 있는 회사 현대차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더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만약에 진짜 IPO 일정이 혹시 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아마 IPO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뒤에 쫙 있거든요. 엔스로픽 있죠. 뭐 오픈 AI 뭐 올해 뭐 할 수도 있다고 나오다 보니까 미래에서 가치를 쭉 받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요거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만약에 쉬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IPO에 나오게 되면 현대차 또 올라가겠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한번 보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고요. 거기다가 뭐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 이제 10만 달러라고 가정하게 되면 시간당 운영 비용이 그러니까 즉 임금이죠. 로봇으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임금이 5달러 조금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최저임금이 7.25달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 공장 평균 임금이 20달러래요. 예. 시간당 20달러면 그냥 거기 가서 이거 할까요? 예. 이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우 훨씬 가치 있으신 분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네. 네. 여기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벌써 만약에 최고 뭐 보너스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막 8분의 1 수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또 24시간 가동해요. 뭐 이건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테슬라가 얘기한 대로 이제 로봇 가격 2만 달러대까지 하락한다. 지금 중국은 벌써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유니트리가 지금 제조하는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시간당 비용이 1.4달러입니다. 저 정도면은 진짜 대량 실업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겠죠. 초기에는 아마 실업과 함께 좀 시장의 파장이 좀 커지겠죠. 예. 근데 노조는 또 강력하다 보니까 네. 여기 그건 이제 사회적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와 이런 로봇들이 침투가 됐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 고용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어려워질 거지만 또 다른 산업이 창출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로봇을 또 배송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지게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나올 수 있다고는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빅테크들이랑 협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 딥마인드 이런 쪽에서 기반 마련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런 거는 요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 사업까지만 얘기했다. 지금 여기서 본 거는 로봇 택시가 만약에 현대차가 성공한다. 그러면 잠재력이 더 커진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를 다 상향했습니다. 제일 많이 상향한 게 글로비스네요. 예. 운반하는 회사를 왜 이렇게 많이 쳐줬을까 보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비스입니다. 20%. 지배구조 개선 쪽에 주목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근데 막상 주가는 뭐 아직까진 IPO 얘기 나오면 제일 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제일 셌다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그러면 잘 팔아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주축이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지주사처럼 그러면 모비스가 또 그 다음에 주축이 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현대차가 여기서 쭉 달려서 그래도 PBR 한 배는 가봐야지. 그러면은 3분기 기준으로는 43만 원입니다. 거기 일단 한 배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은 약간 좀 넥라인 정도쯤 보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더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뭐 이제 하나씩 둘씩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큰 그림도 한번 그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28% 상향한 거는 한 이틀이면은 도달하지 아이고.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루도 돼요, 이 정도면. 네. 네.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한화그룹주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사를 좀 전해드리면요. 한화가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라이프 사업군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이었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또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 패키지도 하나가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에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건지 좀 저는 궁금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차장님. 네. 네. 일단은 뭐 4천억 규모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왔고요. 네. 하나가 그리고 또 뭐 인적 분할 의견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방산이나 에너지 이런 데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 평가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오늘 하나오션은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반대 이제 둘째 아들로 편승한 이제 갤러리아 쪽이 갤러리아. 이제 부각이 되면서 나와주면서 저는 뭐 좋은 잘한 것 같아요. 한화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에 대한 그런 그렇죠. 게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센터장님께서 하나 출신이신데 그 여담이지만 김승현 회장이 그때 아들 문제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룹 야구방방이요? 네, 네. 네, 그 말을. 근데 그 그룹사 직원들한테 전체 월급을 다 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네, 한데요. 네. 그만큼 좀 다이렉트로 그냥 나가면서 이게 네. 분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하나그룹 그것을 이제 주가가 기업이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랑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랑 실리랑 다 챙겼으니까 주가가 저렇게 반응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이 계열 잘못 분리하다가 또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욕 먹는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소외받는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번 이런 재편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이거는 좀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그런데 어려운 것만. 네. 예. 근데 그냥 하나를 더 태울까요?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나 솔루션이나 하나 오션을 더 태우고 갈까요? 단기간에는 지주사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이제 분할 계획한 걸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네. 일단 뭐 사이가 안 좋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잘 나갈 때, 네. 좋을 때 이렇게 좀 이제 세팅을 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리고 쭉 이거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가 참 될 만한 거 다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작년부터는 거의 한화의 한 해였죠, 진짜. 야구가 네, 야구. 예,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나머지 좀 요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다 계열사가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상장돼 있는데, 네. 이쪽에 이제 테크 쪽과 라이프, 그러니까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네요. 네. 한화 머서홀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소비 쪽에서 안정적인 것과 약간 도전해볼 만한 것들 같이 갖고 있는 구조로 바뀐 것 같아요. 보면은 로보틱스, 뭐 하나비전, 세미텍 이런 쪽들이 일단 뭔가 좀 도전 욕구가 이쪽은 지금 어느 정도 수성한 쪽이고 네. 이쪽은 약간 테크 쪽들은 앞으로 좀 가야 될 쪽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줄까? 그러면 요 나머지 쪽에서 소비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흐름을 만들어내는 네, 예. 그 개념이고. 그래서 보강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한간의 얘기는 뭐 무슨 어느 분을 더 회장님이 더 좋아하셔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런 과정 쪽에서 아마 이제 로봇 자동화,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된 이제 로보틱스의 역할과 함께 그게 얼만큼 또 테크 쪽을 이끌어 가는지도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그래서 앞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이런 쪽도 이제 가는 거는 돈 잘 벌면 하겠죠. 당연히 더 키울 수 있는데 요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 지주사를 바라보면서 네. 3차 상법 개정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1월 다음 주 가게 되면 이제 법사위 논의 들어가고 2월 달에 바로 되게 속전속결인데요. 이 국회 의결 나서 이제 그럼 요걸 바로 3월 달에 주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책 반영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좀 효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노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빠르게 이번에 시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전자주총까지 의무화되는 게
또 7월 달이고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쪽에서 이제 좀 또 이제 계속 또 상법 개정이 증시에 좀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 그러면은 저희가 보게 되면 작년에 1월 달부터 4월 달 그때 좀 주춤했다가 4월 달부터 이렇게 탁 터날 때 가장 강했던 쪽들이 이쪽이었습니다. 지주사, 금융 네. 이쪽이었거든요. 그게 또 돌아올 만한 자극할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증권. 근데 종목 쓴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예, 키움증권이 없고 여기 왜 SK증권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다 좋은 회사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쪽들 일단 또 나와야 될 거고 지주회사. 어제 또 보니까 증권주 강한데 가장 많이 또 센 쪽이 신영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봐야 될 것 같고 저 PBR은 한때 또 그때 유행했던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일단 또 턴하는 지금 어차피 대형주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 대형주에 관심이 이쪽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퀀트는 이거는 뭐 낙폭과대 뭐 이런 쪽들로 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롯데지주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자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KCC는 또 삼성 쪽과 그 백기사역관 했던 쪽이죠. 이쪽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몇 개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니까 보험주 삼성생명이가 이것도 고개를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서 이쪽으로 다시 또 오랜만에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바이오 이야기 잠깐 했는데 네. 바이오와 함께 코스닥의 이제 쌍두마차이자 그 주가가 한동안 소외를 받았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바닥 잡고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약간 기지개를 펴려가는 그런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네. 2차전지 이제 또 한 번 다시 저희가 들여다봐도 되는 시기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단기로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가격이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뭐 LG엔솔이나 뭐 LNF 취소 얘기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가 네네. 오히려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보면은 뭐 전기차 쪽이 사실 뭐 너무 못 나가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리튬 가격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데는 또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리튬 생산이 좀 앞으로는 가격이 오르면서 좀 재고 비용으로 좀 실적을 안 억눌렀던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구조는 띄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알고 계신 고객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3년도 때 사신 분들이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 털어내시다가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털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네. 점에서 지금 ESS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게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이 폭락한 거를 이제 ESS 쪽으로 체질 개선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이 시장 상승장에서 이것을 하나의 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또 포스코 쪽 그룹들을 보면은 또 뭔가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네.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PBR 0.4배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PBR 100까지 가는 마당에 네. 포스코 그룹들 보면은 저평가 기조에 대한 저점 매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2차전지 뭐 여전히 그렇게 썩 선호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지난번 악재 나왔을 때 계약 취소됐을 때 네. 주가 급락했을 때 팔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지는 못할 망정 네. 팔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아직은 버텨가는 게 어차피 차장님 말씀대로 많이 없으실 겁니다. 다 털렸고 이거 갖고 있는 에이 다시 반도체에서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많이 줄이셨을 겁니다. 네. 그런 비중이 있으시면 일단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도 2차전지 관련된 뭐 외국인들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ESS 관련된 쪽에서 성장을 우리는 EV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외국인들의 글로벌 IB를 보게 되면 그거를 대체를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업인 전기차에서는 뭐 당분간 부진하더라도 예전에는 그거 무너지면은 실적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제 ESS라는 새로운 사업군이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줄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끝에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IR을 할 때 네. 그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숫자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거 보고 전략이 괜찮은데 그러면 또 수정할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그 얘기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가 밸류를 끌어올 수 있다. 네. 로보택시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이번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이오닉 5가 설계를 바꾼대요. 플랫폼을 밑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엔비디아랑 손을 잡게 되면은 아. 엔비디아의 마요? 예? 요즘 왜 이래? 요즘 주식 너무 7 열심히 시간에 하시네. 배웠습니다. 네, 일부 시간에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예. 주식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괜찮죠? 수익 네, 괜찮죠? 저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야, 역시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항상 그대로라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해 여기 주시죠. 겸손까지 하시고, 야, 멋지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현대차도 플랫폼을 좀 바꿔낼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로보택시가 잘 된 얘기는 네. 끌어올 수 있어요 또 밸류를. 그러니까 실적만 안정권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 끌어오기는 쉽거든요. 로봇 끌어오죠. 거기다 자율주행 들어오죠. 우주항공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는 못 사겠고요. 가지고 있는 거를 지켜보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이제 뭐 굳이 팔려고 액션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좋고 분위기 좋고 유동성 확 늘어난다 그러면 멀티플 팡팡 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리튬, 니켈, 코발트 이 네. 원자재 가격 지금 최고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배터리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하향화되는 모습들인데 네. 미국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소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연됐던 프로젝트 다시 해볼까라고 해서 선순환이 되는 과정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빠지는 것보단 올라가는 게 낫죠. 그런 쪽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봤고요. 저희 오늘 좀 상승한 업종 중에 원전주 보고 싶은데요. 셌죠. 네, 한 그 두해빌 한전기술에 네. 또 현대건설까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달리는 원전주 2026년에도 달리겠죠? 뭐 계속 가야겠죠. 네. 뭐 지금 대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네. 뭐 신재생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점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네. 네. 요새 현대건설이 상당히 좀 네, 강하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 설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뭐 결국에는 메타가 그 신호탄을 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6.6기가와트니까는 뭐 엄청난 규모죠. 보통 하나 원전 한 동이 1기가와트 정도니까 한 600만 가구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뭐 비스트라랑 오클로, 뭐 테라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이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협업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전력을 그만큼 AI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맹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이번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두산에너빌리티랑 엑스에너지랑 또 뭐 DLENC 이쪽들도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은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원전주 주가를 그렇게 빵 띄우는 거는 메타발 호재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재료상으로는 이제 다 좀 소진을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뭐 팀코리아 추가 수주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쪽도 사실 찾고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팀 코리아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이런 얘기해도 되지. 현 정부에서는 또 네. 좀 약간 좀 취시하는 부분들도 좀 다음 주에 못 보나요? 또 모실 겁니다. 네. 남산 들렸다 오시면 됩니다. 남산.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뭐 테슬라가 이번에 또 XAI에서 또 두산에너빌리티 또 5기를 네. 또 터빈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쪽이 저 포커스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 팀코리아까지 붙여주면 네.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갈수록 좀 이제 전 정부의 색깔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네. 그래도 좀
뒤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까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주 봤고요. 저희 이제 한꺼번에 항상 같이 짝꿍으로 다니는 조선주 보고 싶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JP모건에서 한국조선주 방산 중심으로 투자에 그렇죠. 주목하라. 네. 방산주 요즘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산주 좋은데 조선주가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랐다고 매물이 좀 과격하게 나왔습니다. 몇몇 종목 보게 되면 첫 번째 HD 한국조선해양 네. 이게 주가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IR을 했었는데 사모중공업 IPO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원래 지주사가 또 이제 그래 이게 쉽게 못하는 게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 그냥 수급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조선의 심장 네. 엔진 네. 이게 오늘 또 쭉 빠졌어요. 네. 역시 이제 현대 마린 엔진. 그래서 네, 맞죠. 보다 보니까 4분기가 실적이 조금 뭐 원자재 오른 거랑 일회성 비용 가지고 좀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또 던져버리더라고요.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한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이쪽에 기자재 쪽들도 어차피 방산도 하게 되면 엔진 쪽으로는 다 네. 수주를 받을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런 쪽에서 들어왔는데 큰 변화 없으면 또 살 준비해야죠. 그런 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JP모건은 지금 조선과 방산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쪽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방산주가 아니라 조선 내에서 방산 함대. 컨셉이 그렇죠. 있는 그쪽으로 가자. 네, 그러니까 탑픽을 하나옵션으로 받고 거기다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필리조선소나 오스탈 쪽의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면 하나 시스템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또 강한 것도 있겠죠. 여기저기 다 하나 시스템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게다가 실적은 뭐 크게 부담 없을 거 뭐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비용이 잘하면 성과급 관련된 이쪽들이 비용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뭐 크게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 하나옵션을 좋게 보는 이유가 수주 물량을 그러니까 믹스가 좀 빠르게 개선된 걸 보시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좀 2024년 수주분을 매출로 인식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독이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그 넘겨오다 보니까 그때 수주를 못 받았던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가 수주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게 공백이었다가 그거 받고 이제 또 빈독을 좀 빨리 채우는데 좀 높은 아니면 또 군함 이런 식으로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옵션에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옵션 수주 받는 것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아서 LNG선이든 뭐 군함이건 이제 다음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수주를 받아서 독 채운다. 그러면 예 아주 좋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개연성은 있다. 근데 약간 좀 가다가 차익 매물 많아지니까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거 보니까 또 미국의 그 이번에 존스 액트법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국방수권법에 이제 국방 비용 늘어가면서 조선 쪽에서 가장 좋은 모습들에서가 헌팅턴 인거울스라고 있습니다. HIIA. 네. 이거 그냥 또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것도 미국에서 군함 만들 수 있는 쪽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가장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하나옵션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탑픽으로는 차장님 어떤 걸 좀 보세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방산이 묻어있진 않지만 이번에 수주 소식이 있던데 FLNG선. 뭐 LNG선 쪽의 수주가 본격화되면 저는 뭐 삼성중공업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현대중공업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에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특수선 도크를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수주가 결국에는 저는 하나오션이 미국 캐파를 다 커버를 못할 거라 보거든요. 도크 개수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른 쪽도 업체들로 이제 네,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이 먼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실질적 조선소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앞으로 다른 조선사 선사들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CPI 같은 경우 어제 끝났고 네.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중으로 그 트럼프 이제 상호관세 판결 나오고 이것만 지나면은 매크로나 정치 쪽의 이벤트들은 거의 좀 단기적으로는 소강이 되고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아마도 이번 실적 시즌이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 시즌 전부터 주가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다들 좀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대응은 가는 것만 가면 돼.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실적 잘 나오고 가는 거 그냥 따라 산다. 예, 일단 가는 거에서 몸 담아가 있다가 실적에서 그거 괜찮네 그럼 또 그쪽으로 이사 가고 네.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예 그런 쪽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많이 좀 대표님 화장품 좀 좋게 보시지 않았었어요? 화장품이요. 네. 네. 언제적 화장품에 이쪽도 아마 차별화될 것 같아요. 좋은 성장은 계속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관세 관련된 얘기 쪽에서 약간 위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소비 쪽에서 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이제 번쩍 미국도 좀 움직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쪽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예전만큼 막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고개를 번쩍 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비용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 관세도 관세지만 원자재 막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대응 네. 전략을 새로 짜고 계실까요, 차장님은? 아니요,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 네. 지금 세론 해가지고 지금 미리 물론 뭐 지금 현재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오른 게 결국 실적 발표하면서 다 꺾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구시대적인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세론이 아니라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막. 노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미리 대비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자. 아.